한국의 대중교통은 있는 그대로 굉장히 편리한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이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다가 지하철을 타고 20km 이상을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불한 교통비는 고작 1,650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중교통을 타고 난 다음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봤을 때 이런 대중교통 문화나 시스템은 그저 당연한 거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외국인이 친구와 함께 서울을 여행하다 한국인들의 환승 시스템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에게도 이제는 당연해진 한국의 대중교통 환승인데 과연 외국인은 도대체 왜 놀란 것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혹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에 거리가 애매한 곳은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애매한 거리를 쉽고 빠르게 이동하게 해주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한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서울 사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다. 먼저 따릉이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5년 10월부터 정식 운영된 서비스로 완전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입니다. 대여 시 1시간에 1,000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금액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 전역의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 관공서, 학교 등 접근이 쉬운 통행 장소에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과 만약 내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버스나 택시 혹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 게다가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가 있으면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값의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없이 따릉이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따릉이의 장점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기존의 버스에서 버스로 혹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만 환승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따릉이를 이용할 때에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똑같이 환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 지정된 어플을 이용해서 결제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카드 등록을 하면 앱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 정도 편리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감안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플 하나면 따릉이를 빌리고 결제하는 것까지 매우 쉽게 이뤄지며 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로의 환승도 간단하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 리가 전혀 없는 외국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받곤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 여행을 왔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어이없었다며 글을 남겼고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발전하냐며 놀라곤 했는데 간략하게 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어 난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한국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비행기 표를 끊었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 물론 한국은 굉장히 낯선 곳이었지만 한국에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던 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은 편이었지. 그렇게 난 일주일가량 한국에서 머물렀는데 이곳은 내가 본 최고로 멋진 나라였어. 특히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곳이었지. 무엇보다도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내 맘에 쏙 들었지 뭐야.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비용은 저렴하다. 지하철을 한 번 타는데 약 1달러밖에 하지 않아. 물론 이동하는 거리나 시간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것마저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호선을 타다 4호선, 7호선으로 갈아탄다든지 혹은 버스로 갈아탄다든지 하는 때에 공짜로 환승도 가능하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렴한 값에 제공하는 자전거인데 이마저도 한국에서는 하나의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것 같았어. 한 번은 친구가 서울은 자전거를 타고도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친구와 함께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 그러다 해가 졌고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 자전거를 대여소에 반납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 그런데 대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환승이 된다는 거잖아.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자전거는 대중교통이 아닌데 왜? 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어. 물론 한국말이기 때문에
난 잘못 알아들었지만 카드를 찍으니 환승입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고 실제로 기계에서 요금이 전혀 지불되지 않았어.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거야? 난 도저히 믿기질 않았고 어안이 벙벙했어. 일주일 동안 난 매일같이 충격받고 놀랐던 것 같아.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물론 한국인들 중에서도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소식을 접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글쓴이처럼 어안이 벙벙해진다든지 충격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것도 변화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뿐이죠. 하지만 해당 글의 외국인들은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충격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자전거가 어떻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전거 이용료가 1,000원 밖에 하지 않는데 이것마저 환승이 된다니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말이죠. 이 밖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놀라고 충격받았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오랜 기간 살았지만 이건 처음 들었어.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한 번도 따릉이를 이용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소식은 내게 꽤 충격적인걸?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처음 온 외국인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글은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곧 방문할 계획이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버스를 탈 때 현금 지불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점 또한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서울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엔 꽤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정도 힘든 건 일도 아닙니다. 한국은 천국이거든요.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글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인데 정말 이 글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버스나 지하철 이제는 자전거와 킥보드까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저는 혼자 한국에 갈 계획인데 혹여나 길을 잃을까 생각만 해도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소식에 괜히 기쁘네요. 정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난 한국에서 벌써 1년째 살고 있는데 따릉이를 타다가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일 당장 확인해봐야겠어. 하지만 외국인들은 저 앱을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가장 놀라운 점이 자전거가 하나의 대중교통으로 인식된다는 것보다 자전거 도둑은 없는지가 가장 놀랍고 궁금하다. 한국은 휴대폰, 지갑, 가방은 안 훔쳐가더라도 자전거만큼은 훔쳐간다고 하던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조금 궁금해졌다. 조금 더 한국에 대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